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매일 챙겨 드시지만 과연 제대로 알고 드시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건강 주제, 바로 유산균과 신장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드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산균이 단순히 장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은 물론이고 신장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유산균은 어떻게 먹느냐, 또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산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장과 신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환자 사례, 그리고 유산균 복용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그리고 효과를 높이는 복용 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유산균을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산균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챙겨 먹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섭취하면서도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의원에 방문하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유산균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종종 원장님, 유산균을 먹고 있는데 왜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시곤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유산균은 단순히 먹는 것보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과 전반적인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섭취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단순히 복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 속에서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요. 나트륨과 칼륨, 수분, 산성도 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죠.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고 소화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장 건강이 신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산균은 장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은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산균은 건강기능식품이지만 다양한 발효식품을 통해 비교적 쉽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꾸준한 섭취는 장 건강뿐만 아니라 신장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산균은 장을 넘어 전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장, 즉 비위와 신장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죠. 선천지본, 타고난 거죠. 그리고 후천지본으로 구분하고요. 태어난 이후요. 신장은 타고난 생명력, 선천이고요. 장은 음식물로 에너지를 만드는 후천지기입니다. 장이 나빠져서 독소가 쌓이면 타고난 신장의 기운을 갉아먹는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이면서 이제 저희 한의원 와서 상담도 했던 분들 중에 평소에 이제 고기 즐겨 드시고 몸에 부종도 심하고 소화도 잘 안 됐고 이랬던 분들이 유산균 섭취와 식단 조절을 병행하면서 요독 수치가 개선된 사례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미생물로 배변 활동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변비나 설사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유산균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산균은 외부 병원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일종의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 균형을 유지하면서 면역 반응을 조절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체계는 감염 예방과 염증 조절 등 전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유산균 섭취는 일상 건강 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 신장 축은 장내 환경과 신장 기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유산균이 신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도 이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우리가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면 장내 세균이 이를 분해하면서 여러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독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독소는 체내에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유해 물질입니다.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면 요독소 생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여서 요독소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 기능 유지뿐만이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비신양허와 연결 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관이 약해지면 습담이 생기고 이 독소가 혈액을 탁하게 만들어서 결국 신장까지 망가뜨리는 것이죠. 유산균은 바로 이 장내 습담을 청소해주는 1등 공신인 셈입니다. 장신장 축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유산균의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 드리는 것은요, 유산균을 항상 이렇게 드시는 건 좋은데 효과를 본다고 해서 그 유산균을 또 계속 드시는 것보다 한 여러 가지 유산균을 드셔보시고 그 중에서 나랑 맞는 유산균을 선택해서 두세 가지 유산균을 한 달이나 2달 간격으로 교체해 가면서 드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계속 한 가지 유산균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여러 가지 유산균 제품군을 골라놓고 2개월, 1개월 단위로 교대에 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또 주의가 필요한데요,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유산균 섭취 시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유산균 제품의 성분이 신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과 인 조절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산균 제품에 포함된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환자의 경우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잘 선택해야 하겠죠. 특히 그렇습니다. 특히 칼륨과 인 함량이 낮은 유산균 제품이 권장됩니다. 일부 가루형 유산균 제품에는요, 맛을 내기 위한 인공 감미료라든지 당분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당 배출이나 대사에도 예민할 수가 있으니까요, 첨가물이 최소화된 순수한 유산균을 고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개인 건강 상태에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일부 면역이 너무 약한 분들에게서는 이 유산균도 일종의 균이다 보니까 이 균이 병을 일으켜서 폐혈증을 일으켰다, 이런 뉴스를 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면역이 낮은 분들도 유산균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유산균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유산균 섭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복용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유산균이라도 복용 시간이 적절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유산균은 아침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소화기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유산균이 장까지 잘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유산균은 위산에 약합니다. 따라서 아침 공복에 물을 한 잔 정도 충분히 마셔서 위를 적시고 위산을 희석한 뒤 드시는 것도 권장 사항입니다. 반대로 위산이 너무 강한 분들은 식사 중이라든지 식후 직후에 드시는 것이 생존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 유산균이 위에서 살아남아서 장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요, 정확한 복용 시간입니다. 유산균의 효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아침 공복 복용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올바른 복용 시간은요, 장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을 주고요, 유산균이 가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오늘은 유산균이 장 건강뿐 아니라 신장 건강과 면역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장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요독소를 줄여서 신장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은 장과 신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장신장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유산균 제품을 선택할 때 칼륨과 인 성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개인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용 방법입니다. 유산균은 단순히
꾸준히 먹는 것보다 아침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올바른 유산균 섭취 습관을 통해서 장과 신장 그리고 전신 건강까지 함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